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목소리만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서 여행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여행 가지 마.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할 수도 없었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저는 50대 중반인데 정기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사고죠. 도구를 만지다가 살짝 찢어져서 서너 번을 깨맨다고 간 적은 있어도 지금까지 그 흔한 수액조차 한번 맞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을 안 하니까 좋은 게 뭐냐? 좋죠. 시간도 남을 테고 그 검진에 보면 엑스레이도 찍고 피도 뽑고 또 내시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시경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도로 관을 삽입하는데 손가락 넣어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그런 검사로부터 자유롭죠. 시간도 자유롭고 비용도 좀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진을 해서 병을 발견을 한다고 해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당뇨를 고쳐줍니까? 혈압을 고쳐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죠. 관리. 그들의 말은 관리입니다.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의사가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기검진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검진을 해서 앞으로는 병을 치료보다는 관리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진단을 왜 합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개의 목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한다. 조기검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검진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곳은 있겠네요. 검진을 하면 돈을 번다. 그리고 관리를 해도 돈을 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방문을 안 할 거니까 돈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치료도 하면서 조기검진 하면 할 겁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에서 내가 1cm의 암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5년 동안 생존을 했다. 그러면 완치죠. 5년 생존율을 완치로 보니까 내가 그때 조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수술 안 하고 놔뒀으면 5년을 못 살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열려있죠. 암의 분열하는 속도는 모릅니다. 또 오진으로 수술했을 수도 있고 조기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되는 것은 남자 2명 중에 1명은 암, 여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암에 걸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안 걸리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갈 거고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의학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외면하고 내가 암에 걸렸다. 왜 나한테 이런? 누구나가 다 걸리는데 내가 힘들게 열심히 살고 이제 좀 괜찮은데 암에 걸렸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다 걸리는데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암에 걸리면 이제 가족 회의를 할 거고 수술을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제가 이 암 환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생존율이라는 게 높지 않습니다. 현대에 발표되는 그 생존율은 전부 상대 생존율이고 절대 생존율이 아니죠. 그건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생존율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암마다 종류마다 틀린데 절대 생존율로 놓고 보면 높지 않다. 그리고 암에 걸리면 일단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비싼 고가의 건강식품도 사서 먹게 마련이고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가 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개인의 인신, 그거를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껏 여러분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예방접종을 했고 시키는 대로 입마개를 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효과 없는 걸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게 되어 있지 않죠. 그 안에 예방접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식품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죠.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느냐. 자유는 자유대로 뺏기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코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자유죠. 사무실에서도 입마개를 안 하니까. 사실 뭐 지하철 타도 나는 잘 안 하는데 버스는 아예 타지를 않습니다. 번거로워도 내 차 끌고 다니지 내가 입마개 싫어서 안 합니다. 안 탑니다. 버스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기검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암에 안 걸리겠느냐? 걸릴 수 있죠. 매일 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고 또 그것을 처리하니까 스스로 사멸하거나 또는 그 면역세포들이 가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는 생활을 하고 걸리지 않죠.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걸리면 내 나름의 방식으로 뭐 사는 거죠.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죽음하고도 좀 친숙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대 노인이 더 살겠다고 뭐 예방접종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 없이 암에 걸리면 허둥지둥 되다가 이리 가고 저리 끌리고 하고 재산은 탕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이제 가는 세상, 참 비참한 세상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신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도 내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 종교를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사고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건강을 지키고 질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자유다. 시키는 대로 한다?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4년 동안의 이런 전염 유행을 보면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 거다. 검사, 진단,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당화혈색소 검사하는데 뭐 1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계 한 대만 돌리면 뭐 하루에 수천 명 돌리면 그런데 치료는 되느냐? 치료가 안 된다. 관리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관리한다? 근래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목소리만 녹음을 한번 해 봤는데요. 자유에는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좋죠. 또 그 돈을 지키는 길은 뭐냐? 병에 안 걸리는 거다. 돈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다 퍼주고 죽을 때 피골이 상접해 죽는다. 그런데 차라리 돈을 안 버리고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건강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리고 병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거냐.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렇습니다. 첫째, 신체의 자유다. 신체의 자유. 내가 내 한 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자기 한 몸의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콧구멍 찌르고 내가 찾아가서 찌르고 또 음마개 하고 또 접종하고 그러면 내 자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겁니다. 결국은 내 신체의 자유,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